자, 출근길입니다. 출근길이고 아침 7시 좀 지났습니다.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갑니다. 2차로로 가는데요. 속도가 좀 빠르네요. 어허. 어허. 제한속도 50도로인데 불박차 좀 빨라요. 내 쪽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상대 쪽은 뭐가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상대 쪽은 비보좌회전이에요. 버스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근데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요? 불박차 속도가 70보다 빠른 것 같아요. 제한 속도보다 20% 초과하면은 속도 위반 사고예요. 20km 초과하면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 대상이에요. 12대 중과실 아시죠? 네. 왜 이렇게 빨랐어요? 녹색 신호라서요. 상대는 비보좌회전이고 비보좌회전은 신호 위반이 아니에요. 거기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선생님은 속도 위반, 선생님은 중과실, 저쪽은 일반과실, 선생님이 가해 차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속도 분석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경찰관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속도 위반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12대 중과실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처벌받는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1번 사고 일단 과실부터 따져보죠. 이거 100대 빵이다. 나는 상대가 들어오는 거 안 보이잖아. 90대 10이다. 80대 20이다. 불박차 속도가 70일 이상이면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네.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46%, 90대 10이라는 의견이 16%, 80대 20이라는 의견이 34%,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이번 사고는 이분이 출근길이라고 그랬죠? 출근길이면 여기가 비보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구나. 그러면 혹시 여기서 비보좌회전 들어오는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 1차로는 차가 막히네. 그러면 내가 안 보이는 데서 혹시 좌회전 들어오는 차가 있을지 모르지. 여기 차가 막혔으니까 여기 끊어진 데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확인하고 와야지. 속도 좀 줄이자. 그랬으면은. 그래서 불박차한테 한 10 내지 20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100대 빵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100대 빵은 아니고 불박차한테 한 20 정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불박차가 가해 차량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불박차가 더 잘못은 아니어야 될 텐데요. 그런데 불박차 속도가 70까지는 괜찮아요. 70을 초과했을 때, 20을 초과했을 때 상대는 비보좌회전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아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고 불박차는 속도 위반의 12대 중과실. 그렇게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과실이라는 얘기는 어디도 없어요. 12대 예외 사유죠. 일반적으로 부상사고는 처벌을 안 해요.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으면. 그런데 12가지에 해당되면은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더라도. 그게 12대 예외 사유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경찰이 중과실 그러는 겁니다. 네. 중과실이라는 얘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없습니다. 네, 중과실 틀리는 얘기예요. 10대 예외 사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박차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지만은 범칙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면 불박차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유죄라는 의견이 30%, 무죄라는 의견이 70%입니다. 예.
그러면 시속 69면 어떻게 될까요? 시속 69면은 기소할까요? 안 하죠. 시속 69하고 70이라고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제한속도 오버한 것에 대해서 속도 위반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 대상이지, 이 사고가 속도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상대가 살피지 않고 쑥 들어온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죠. 시속 50이었어도 사고 이거 못 피해요. 제한속도 50이었어도 이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요? 시속 50일 때 26m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거 얼마나 되겠어요? 한 15m밖에 안 되잖아요. 저거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해요. 그래서 이번 사고, 만약에 경찰이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해야 된다고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그럼 이거 처벌해야 돼 말해도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죠. 네, 제가 있었건 같으면 저 이거 무혐의 받아요. 만약에 검사가 이 속도 위반 사고네 기소하면 전 무죄 받아요.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 제가 여쭤봤어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내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가입돼 있대요. 네, 그러면 만약에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2021년도 같으면 초기 대응 플랜은 아니에요. 초기 대응 플랜은 DB건은 2022년 10월부터는 초기 대응이에요. 초기 대응이라는 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죠. DB게 아닌 것은 2023년 3월부터예요. 그런데 11월, 12월, 1월, 2월부터. 근데 일부 보험 사건은 안 돼요. 예. 어디가 큰 보험 사건인데 작년 6월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요, 무진장 억울한 사고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버스가 이제 승객을 다 내려주고 출발을 해요. 출발했는데, 그런데 버스 여기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출발해요. 버스 승객이 내려준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출발을 합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6월에 갱신했어요. 작년 6월에 다시 가입했거든요. 그랬으면 당연히 초기 대응 경찰 조단계 포함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고예요, 이 사고. 예, 보시죠. 자, 신호대기 하고 있어요. 신호대기 하고 있고, 신호가 바뀔 거예요. 버스가 출발해요. 예, 이렇게 뛰어요. 근데 어디서 뛰나요? 버스 안 급해요. 예. 버스는 한 5-6m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서 정선 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사람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여기 있네. 여기 녹색일 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지금 여기 있어요.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여기가 화단이 보이잖아요. 화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불로 이미 바뀐 다음에 지금 건너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이겠어요? 이거? 버스에서? 버스 운전석에서 보이겠냐고요? 버스 운전석은 저 유리창까지요. 이렇게 해야 닿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보이겠어요? 엄청 넓어요. 버스에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요. 예. 보세요. 버스 운전석에서 보면은요, 이거 손 안 닿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약 30cm나 돼요, 이게요. 그럼 보이겠냐고요. 저기서 건너는 게 보이겠냐고요. 그 가면 갈수록 계속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안 보이죠. 그럼 코앞에 보이면 이거 피할 수 있겠어요? 이거 끼고서 보면 이거 여기 찍히겠냐고요. 근데 저 보행자 사망했어요. 대구에서는 사망자가 생긴 사망사고 일으키면 해고된대요. 답답한 상황이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운전자 보험 작년 6월에 새로 갱신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예. 이거 경찰 조사한 게 포함이래요. 와봤는데 아이고 큰 보험사인데 경찰 조사한 게 포함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검찰에서 무혐의 되면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 기소되면 일단 잘린대요. 그리고 법원에서 무죄 받으면은 복지 신청하려면 소송해야 된대요. 변호사님 저 제발 검찰에서 무혐의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변호사님이 안 나오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준비해야 될까요?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대구까지. 내일 우리 주 변호사 내려가요. 내일 조사하기로 했어요, 이 사건. 내일 우리 주 변호사 새벽 6시 출발합니다. 그래갖고 주 변호사는 내일 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의견서 쓰고, 도로교통공단에 어떤 거 조사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분석을 우리 미래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근데 형편이 어렵대요. 그러면 검찰에서 무혐의 되면은 1,000만 원 내세요. 네, 그것도 큰 돈이죠. 검찰에서 무혐의 안 되면 이제 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5천만 원 나오는데요. 여기는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돈 내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분랑 같이 오셨는데, 그럼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검찰에서 무혐의 되면 1,000만 원 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무혐의 안 되고 법원까지 가면 그 개떡 같은 3천만 원 그 운전면허 나오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세요. 나는 검찰에서 무혐의 안 되는 게 더 좋겠네요. 제가 그랬죠, 웃으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랬더니 변호사님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거기도 검찰에 무혐의 되면 당신 돈 1,0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내잖아요. 버스 하시는 분들 4, 5만 원 내잖아요. 1년에 50만 원. 20년치 다 내야 되는데 왜 그런 보험사에 가입했어? 그랬더니 몰랐지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참나. 아직도 그런 보험사가 있어요. 할 수 없죠, 뭐 그거.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버스 그거는 진짜 이 사건이요. 이 사건 실험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딱 거리가 사각지대예요. 이 버스에는 거울이 많아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버스 요 앞에 거울 몇 개를 딱 이렇게 거울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제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버스 그 운텐슈 그 버스 기사분이 있지, 상, 용, 고 딱 탁탁탁탁 거울을 확인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버스는 몇 개인지 모르는데 일본의 그 시내 버스는 거울을 있지, 상, 용, 고 딱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요. 탁탁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앞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보이는 거울을 다 보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횡단보도에서 한 20여 미터 앞에 저쪽에 그러면 여기에 딱 여기에 가려지는 거죠. 여기에 딱 요 뒤에 여기에 가려져 뒤쪽에서 거기서 가면 나도 가고 점점 그러면 나중에 요 앞에서 보이면은 그때 늦는 거죠. 시속 28이 됐을 때 사고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불과 뭐 한 7, 8m는 뭐 어떻게 피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 이 딱 사각지대 보이면은 안 보이는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차 대 사람 사고라도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라는 그걸 깨야 된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한 왜 그게 필요한지를 증명시키기 위해서 이거 진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무혐의 받기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제가 증명해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저는 이거는 경찰이 이걸 갖다가 이거를 속도 위반 사고로 불박차 운전자를 처벌하겠다는 그 발상이 저는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경찰관도 있어요. 오, 상대는 비보좌회전, 당신은 속도 위반, 당신 처벌 대상이에요. 아, 답답한 거죠. 근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그러한 초기 대응 플랜이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분이 2021년 10월 21일에 가입돼 있어요. 그럼 최소한 초기 대응 플랜은 아니라 하더라도 변호사님이 2천만 원이나 지원되니까 이건 뭐 얘 저한테 도와달라면 아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때 초기 대응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때 거는 적어도 약식 기소되면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하면 그때도 변호사님비가 나오거든요. 이때 거는. 대체로 2021년도 다 그렇게 돼요. 그 전에 거는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된 경우 그때만 나오는 거였었는데 2021년도에는 약식 기소된 것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도 변호사님비가 나와요. 그러면 검사가 약식 기소하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약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약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에서 공소 제기된 경우 약식 기소는 제외. 다만 검사가 약식 기소했지만 판사가 이걸 갖다 어떻게 벌금형이야? 판사가 보통의 심판 절차인 공판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즉 통상회부 그때만 되고 검사가 약식 기소했지만은 피보험자가 즉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는 그때는 변호사비 안 준다. 안 되는 경우에요. 이건 진짜 개떡 같은 거예요. 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운전자 보험 중에서 아주 옛날 거예요. 구석기 시대 거예요. 이분은 제가 못 도와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면 혼자 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운전자 보험은 사망사고 일으켜서 내가 잘못해서 사망사고 일으켰을 때 형사합의금 1억 원 나오고 이건 1억 원 나오네요. 어디 있어? 1억 원짜리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소되면은 그럼 이제 변호사비 나오고 네. 그 정도 도움이지 처음 억울할 때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 못 받아요. 지금도 억울하잖아요. 물론 내가 과속한 거 그건 잘못이 있죠.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3년짜리네요. 2024년 10월 20.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만약에 또 사고 나면 진짜 도움 못 받아요. 자, 그럼 이분은 어차피 이분은요 저한테 변호사님 제가 돈 내서라도 저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여기다가 네, 제가 이분한테요
에휴. 아주 오래 진짜 옛날 운전자 보험이네요. 약식 명령에 피고인이 정치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 지원되는 거면 만약에 검사가 속도 위반 사고로 약식 기소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정치재판 청구해서 무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혼자 하셔야 되겠네요. 혹시 선임비가 얼마 되는지요? 무죄만 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약식 명령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쪽에 잘 몰라서요. 어떤 식으로 처벌되는지 연락드리거나 대화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정치재판 해야 된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저를 선임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혼자서라도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도 무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스트레스 받죠. 경찰이 당신 처벌받아야 돼. 그럼 제가 가면은 저는 경찰관을 설득시키고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 끝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검찰에서 끝낼 수 있는데 근데 어쩌면 검찰에서 안 되고 법원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법원에 가서 정치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오래 가게 되면 자 그러면요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언제 발견했나요? 이때죠. 거리가 몇 미터예요? 이 버스 길이 큰 버스 12m예요. 지금 내가 2, 3m 뒤에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난 버스 제일 끝에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있을 때 내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여기쯤에. 근데 요거는 안 보이죠. 여기는 요때는 실제로 안 보이고요. 그러면 요 버스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예. 그럼 요게 많이 길어봤자 한 7m 될까요? 아까 제가 15m 그랬는데 17m 되겠네요. 17m. 시속 50으로 가도 17m를 못 피한다는 거죠. 시속 50일 때 정지거리가 26m예요. 이거는 여기가 출퇴근하던 길이기 때문에 저기는 비보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다. 나한테 여기가 비보좌회전 표지판이 없지만 그래도 얘가 비보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다. 여기 버스가 서 있고 그럼 여기로 어떤 차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했더라면 그게 한 10에서 20 정도는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50을 지켰어도 못 피하는 곳이다. 민사적으로 과실이 1, 2번 될 수 있지만 내가 71이 아니라 80이라고 해서 그래도 못 피한 게 아니라 그럼 내 속도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네가 비보좌회전 구간에서 왜 확인하지 않고 들어왔냐. 여기에서 서갖고서 확인하고 들어왔어야지. 네가 여기서 섰으면은 그렇게 얘기해서 경찰관이 아 그렇네요. 제가 몰랐네요. 속도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저 차가 내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공부가 됐습니다. 요 내용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점 범칙금 그걸로 마무리돼야 되겠죠. 네. 만약에 담당 조사관이 그 내용을 설득이 안 되면은 담당 검사한테 속도 위반 때문이 아니라 상대편이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다. 속도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 같으면은 그러면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받는 게 옳지만은 이 사고는 속도 위반 때문이 아닙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